여러분, 유동성 비율이 충격적이다. 그래서 땡땡 농협이 위험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22년 말입니다. 작년 말이에요. 농협 유동성 비율 보세요. 와우. 이게 여러분 50%밖에 안 됩니다. 50%. 만약에 말입니다. 농협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빼겠다 이러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내줄 돈이 없어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농협은행이 아닙니다. 단위 농협을 말합니다. 농민협동조합 농협을 말하는 겁니다. 50%면 유동성 비율이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최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농협만 이런 게 또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농협이 최악이죠. 신협도 지금 보면 여러분 85%밖에 안 됩니다. 수협은 66%고요. 산림조합, 산협은요 72%밖에 안 돼요. 야,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시장에서는 괜찮지 않다가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호금융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예요. 신협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 같은 경우 회원들이 돈을 넣기 때문에 회원들이 뭐 웬만 급하지 않아서는 돈을 안 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유동성이 낮더라도 회원들의 어떤 충성도를 믿는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그런데 이 회원들의 어떤 충성도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은행이 위기라고 할 때는요. 회원들의 충성도도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회원들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협 거래하거든요. 농협은행도 거래하지만 단위농협도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게 언제든 저는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어났을 때 농협이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이 감당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상호금융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유동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가 다 높습니다. 어렵다 하는 새마을금고도 112.8%예요. 새마을금고도. 그런데 상호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농협, 그죠? 수협, 신협, 산림조합 68.25%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저축은행은요 177.1%고요. 저축은행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카드사는 385.4%입니다. 캐피탈사 제가 위험하다고 가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2.3%예요. 그런데 상호금융인 농협, 신협, 수기업, 산림조합은요 68.5%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은요 어째 보면 시장의 위협으로 당연히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 비율은 중요하거든요. 돈을 찾고 싶은데 내줄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상호금융별 유동성 100% 기준 조합 수입니다. 조합이 이제 단위농협이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조합 중에서 말입니다. 100% 이상 되는 그 신협은요. 신협은 보시는 것처럼
93개고요. 예. 이게 100% 미만,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477개입니다. 전체 870개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으로 가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농협은 전체 1113개 중에 말입니다. 100% 이상이 43개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1070개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0% 미만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예, 저는 농협의 상황이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농협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그 농협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은행이라고 지정은 할 수 없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은 43곳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070개는 100%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상은 90개 중에 8개밖에 안 되고요. 82개가 100% 미만입니다. 100% 미만.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미만은 26개나 되고요. 100% 이상은 26개밖에 안 되고요. 114개는요. 100% 미만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쁘죠. 문제는요.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 이곳에 말입니다. 부실채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의외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실채권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위농협이 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조합 중심으로 하고 농협은행이 있고 정부도 있으니까 굳이 이게 망하게는 안 할 거다 하지만 세상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터지면 함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연체율 같은 경우는요. 신협이 2.47%예요. 문제는 신협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세요. 2.57%입니다. 3%가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사실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 부실채권을 말하거든요. 예, 부실채권이 3% 육박해 있어요. 육박.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2.57. 다행히 농협은요. 연체율도 1.18로 낮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58로 다행히 낮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농협은. 실제 유동성이 100%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지만 다행히 말입니다.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수협은요 2%나 되고 연체율이요. 수협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6%입니다.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율은 1.17%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5%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특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다 이 말은요.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이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자산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산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건 결국 이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역 농협에서 10%짜리 금리 예금을 내놨더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단위 농협에서는 제발 해지해 주세요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농협의 상황은 지금 좋지 않다. 게다가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신협이나 산림조합도 만만치 않다. 예, 저는 이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당장 뭐 농협에서 돈 빼서 우체국으로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위험의 어떤 감지는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